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BMW 5 시리즈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018년식의 차량의 등급은 530i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이었습니다. 럭셔리보다 M 스포츠 등급이 옵션이 조금 더 많고 국내에서는 M 스포츠 등급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44,000km가 주행된 차량이었었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7,460만원에 해당했던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었는데 아무래도 감가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판매가 된 가격이 3,73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에서 대략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감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5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수입차 중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감가율이 나쁘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차량의 색상은 어두운 쥐색 계열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현재 정비할 곳도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는 소유주는 총 2번이 변경이 되어 있었고요. 보험처리 내역을 보시면 내차 피해 내역 2건에 350만원 정도의 보험 처리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진행했을 때 교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단순 도색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외판 상태의 도막을 측정했을 때에는 도색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범퍼 같은 경우는 도막 측정기로는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막 측정기는 철판에 대한 부분만 도막이 측정이 가능하고 앞뒤 범퍼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막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재도색을 하면서 안쪽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도색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하는 내역은 있었지만 범퍼를 도색했던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범퍼는 소모품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도색이 되어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외부의 상태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는데 외부 상태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현재 외부 상태에서도 상처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콕 같은 경우도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요. 루프 쪽에도 찍혀 있거나 그러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미 전 차주분이 작년에 네 짝을 다 교체를 해 놓으신 상황이었는데 타이어의 생산 연도가 22년도 34주차에 생산된 타이어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2열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요. 1열 타이어 역시 같은 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22년도 34주차에 생산된 타이어로 1열 타이어 역시 교체가 되어 있었고 1열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80% 이상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어 4짝을 교체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면 쪽에도 상처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범퍼 하단 쪽이나 몰딩 부분 쪽에 상처가 잘 나길 마련인데 그러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 아주 약간의 생활 기스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뒷범퍼 하단 쪽에 살짝 긁혀 있는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처들은 일반인 분들이 중고차 구입을 하실 때 참고하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처들입니다. 작은 상처는 있었지만 굳이 복원을 할 정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 코드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품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리모컨 키의 배터리 전압이 부족한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리모컨 키의 배터리를 교체함으로써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누유도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이러한 특이사항들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고 작업으로는 리모컨 키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이 작업 하나만 진행을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가율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전동 트렁크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수입차 치고는 꽤나 여유가 있는 편이었었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지급품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무거운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을 적재했던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번 차량은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정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시트의 상태를 보시면 530i M 스포츠 등급은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앉았을 때 착좌감이 굉장히 좋은 시트이고요. 시트의 상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차로는 5년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깨끗했고,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모드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 승차할 수 있는 승차 공간은 확실히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국산차에 비교해서는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은 다소 좁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이러한 선 커튼도 기본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도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뒷좌석 역시 나파 가죽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1열 시트와 달리 1열 시트는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시트에 타공 처리가 되어 있지만 뒷좌석은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컵홀더 쪽에도 사용된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현재까지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방 카메라 역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넷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엔진룸 안쪽에서도 엔진룸 위쪽에서도 누유 증상이나 특별한 사고 흔적이나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시트 상태는 약간의 사용된 흔적들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은 실내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오염들은 남아 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면 준수한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다양한 전동 시트 모드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동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탑승을 해보게 되면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530i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 키도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44,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었고요. BMW는 기본형에도 전부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이 기본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해보면 인식률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옵션이었었고 전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 맵도 내비게이션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현재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바꿔봤는데 현재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뒷좌석 역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간인데도 굉장히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에서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옵션도 기본 옵션이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질의 선명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고, 핸들을 돌릴 때마다 이 핸들에 맞춰서 그래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모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썬루프 역시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역시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가장 상위 등급은 이 공조기가 LCD 그래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LCD 그래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열선 시트와 더불어서 통풍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독일차의 통풍 시트는 뿜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흡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동을 시켰을 때 바람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5 시리즈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신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차량을 개신 쪽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판매가 된 가격은 3,730만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에서 절반 정도 이상의 감가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 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